안녕하세요. 안니스 코리아의 유선 파트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김봉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장비는요, 광선로의 기본적인 측정 테스터인 OTDR.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OTDR의 전반적인 개요와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안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OTDR의 기본적인 소개. 세 번째로는 OTDR의 기본 운영법에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섹션은 OTDR의 개요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OTDR을 많이 사용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송 장비에 선로가 구성되어 있는 도식화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물리적인 광선로는 크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 소스와 광 파워메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로의 손실값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원과 광파워메타가 있고요. 광원과 광파워메타 자체는 선로의 최종 로스만 확인할 뿐이지 어느 지점에서 고정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송 장비의 송수신 간에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케이블에 대한 고정 지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OTDR이고요. OTDR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광 로스 외에 커넥터 지점, 접속 지점, 그리고 밴딩 지점, 융착 접속 지점, 종단까지의 케이블 길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TDR의 기능을 보고 계시는데요. 기능은 다양합니다. 광섬유의 탐색을 통해 가지고 고정 지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섬유 간의 연결점, 그리고 연결점의 접속 손실을 손쉽게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구간의 거리, 그리고 케이블의 총 거리, 접속되어 있는 커넥터의 분배 상태, 그리고 선미의 손실값을 부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총 손실값을 OTDR을 통해서 그래픽화되어 있는 OTD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OTDR의 구조입니다. OTDR은 광선로를 연결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내부 커플러에 의해서 송수신부가 이제 나눠지는데요. 송신부에서는 초당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펄스가 펄스 폭에 따라서 이제 전송이 되고요. 수부 쪽에 도파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선로상에서 리플렉션이 된 것을 APD, 상당히 예민한 APD 쪽에서 디텍션을 해서 CPU를 거쳐가지고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손실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OTDR에서 표현할 수 있는 광섬유의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는 후방산란광에 의해서 선로 자체의 손실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상에서는, 웨이폼상에서는 OTDR 내에서 선로 자체의 세로축이 이제 손실값인데 기울기가 순차적으로 리니어하게 이제 떨어지는 형태를 표시할 수 있고요. 융착 접속 지점입니다. 그리고 밴딩이라든지 일반적인 선로 자체의 로스를 먹다가 기울기만 살짝 떨어지는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기계적인 접속 외에 커넥터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질이 위리에서 이제 공기를
고쳐서 다시 이제 유리로 가는 형태로 매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리턴 스파이크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단면 또는 뭐 파이버 종단이라든지 DDR에서 표현하는 형태는 큰 리플렉션과 함께 일렉 노이즈 형태로 보면은 최종 단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파이버 자체가 균일하게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스파이크는 없고요. 사방으로 산란되기 때문에 기울기 떨어진 형태에서 일렉 노이즈 형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후방 산란 같은 경우에는 선로 자체의 로스인데요. 노란 부분에 표시된 것 같이 선로의 자체 로스로 기울기가 새로 치운 이제 손실값인데 기울기가 서서히 떨어지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산란과 같은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사방으로 퍼지는 형태로 광이 리턴 펄스가 생기는데 OTDR 쪽으로 돌아오는 신호 자체를 OTDR에서 검출을 해가지고 로스 값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굴절율이라고 그러는데 IO가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요. 보통 OTDR에서 입력되는 굴절율, 입력되는 광케이블에 대한 굴절율은 대개 1.4에서 1.5 사이에 케이블 메이커별로 나눠지고 있고요. 공기 굴절률 1로 봤을 때 매질이 광케이블 유리의 굴절률은 1.4에서 1.5 사이에 전파 속도에 대한 굴절률을 갖고 있습니다. 비반사 지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착 족속과 밴딩 지점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노란 부분에 기울기가 살짝 떨어지는 형태로 OTDR 결과 물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로 로스를 먹게 되면은 로스 현상, 손실에 의해서 세로축에서 서서히 떨어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개인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후방 산란된 광원 자체가 앞쪽에 있는 후방 산란 광원 대비해가지고 클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육착 접속을 할 때 상이한 케이블을 연결할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는 양방향 측정을 통해 가지고 평균 값으로 해서 로스 값을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질의 변화에 의한 커넥터 지점, 반사 지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형태로, 리플렉션 스파이크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초칠 커넥터 접속점의 반사파 및 삽입 손실을 측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사파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형태로 표시가 되고, 요 높이를 요 반사파 리턴 로스라고 이제 일명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로스 값은 이벤트 전과 후 단을 기울기의 상대 레벨 값으로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단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에어 상태로 빠진 형태의 큰 스파이크와 함께 일렉 노이즈 형태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싱글 모드 OTDR로 멀티 모드 광섬유를 측정한 경우일 때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멀티모드 광섬유를 싱글 모드 OTDR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감사량의 그러니까 로스 값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불가하고요. 대신 정확한 이벤트 거리 지점은 상이한 케이블에 OTDR에 접속되어 있는 케이블이
싱글 모드, 멀티 모드에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거리 지점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손실값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는 이제 개런티가 안 되는 형태고요. 반대 경우입니다. 멀티 모드 OTDR로 싱글 모드 광섬유를 측정할 경우인데요. 이벤트 지점은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싱글 모드 광섬유에서 리턴되는 모든 펄스는 멀티 모드 OTDR에서 다 직경 차이로 의해서 전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대신 미스매치에 의한 감쇄값을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약 7dB 정도의 멀티모드 OTDR의 감쇄값을 교정값으로 넣게 되면은 손실로 넣게 되면은 정확한 손실값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OTDR의 키팩터인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큰 코스로 장거리 케이블의 측정에 용이한 것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제 짧은 경우에는 좌측에 그래프와 같이 명확한 파이브 종단 지점까지의 이벤트 표시가 확인이 불가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고, 우측에 보시는 것이 충분한 다이나믹 레인지로 가는 경우에는 파이브 종단까지의 중간중간의 이벤트 포함해 가지고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드존입니다. 데드존은 타임 도메인 방식이기 때문에 OTDR 측정에 있어서 측정 못한 구간이 거리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좀 이벤트 데드존, 연속적인 이벤트 데드존에 대해서 이벤트 데드존 예를 들면은 이제 커넥터 지점, 연속적인 커넥터 지점이 미니멈 0.8m 이상의 이벤트가 연속으로 존재했을 경우에 이제 감지가 가능하고요. 두 개의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0.8m, 80cm 이내에 들게 되면 한 개 이벤트를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데드존 같은 경우에는 손실 데드존이 있습니다. 손실 데드존은 이벤트 두 개가 있는데 감쇄 데드존 자체는 이벤트 데드존과 다르게 보다 넓은 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반사에 의한, 비반사에 의한 연속적인 이벤트 자체가 5m 이상일 경우에는 OTDR에서 감지해서 검출해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비반사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벤트에서는 5m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한 개 이벤트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DT인 광 케이블을 측정하기 위해서 OTDR 초입에 다이렉트로 측정 가능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은 시단부에 큰 리턴 펄스에 의해서 측정 못하는 구간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충분한 거리, 대개 한 20m, 최소 20m에서 30m 정도의 측정 더미 파이버를 앞에 둬가지고 실적으로 측정하는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버퍼링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단부의 리턴 펄스에 의한 데드존을 감안을 해서 더미 파이브를 앞에 두고 실 케이블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와 데드존의 연관성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큰 펄스 폭을 썼을 경우에 또한 충분한 평균화 시간을 가졌을 때 충분한 다이나믹 레인지가 OTDR에서 제공이 가능하고, 데드존 같은 경우에는 펄스 폭을 좁게 하면은 그만큼 세밀하게 짧은 거리의 데드존을 가져갈 수가 있고, 대신 반사파의 크기가 크게 되면은 데드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퍼스폭과 반사파의 크기를 염두에 두고 OTDR 측정에 접목을 시켜야지만 보다 명확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스폭과 다이나믹 레인지, 트레이스 3개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쪽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퍼스폭을 가져가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양호하지만 퍼스폭이 큰 만큼 데드존이 그만큼 러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안 되는 형태고요. 맨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너무 짧은 퍼스폭을 세팅한 후에 명확한 측정은 가능하지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펄스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만큼 파워 값이 약하게 됨으로써 파이버 중단까지의 명확한 측정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충분한 펄스폭과 또 거리에 따른 세팅 조건을 충분한 펄스폭을 거리에 따른 세팅 조건을 적용했을 때 가운데 있는 녹색에 대한 녹색 트레이스와 같이 정확한 측정과 함께 중단 지점까지의 정확한 측정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면 퍼스폭이 다이나믹 레인지와 데드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계신데요. 같은 이벤트 두 개의 케이스를 두고 짧은 퍼스와 긴 퍼스를 사용했을 때 분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퍼스폭을 크게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이 두 개의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이벤트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짧은 퍼스폭으로 적용했을 때는 두 개의 이벤트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충분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 지점까지는 노이즈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는 트레이스를 보고 계시고요. 충분한 평균화 시간을 줬을 때의 다이나믹 레인지 적용이 가능해서 긴 거리의 파이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오른쪽에 평균화 시간의 차이를 두고 했을 경우에 오른쪽에 충분한 평균화 시간 후에 깨끗한 결과 트레이스를 얻을 수 있는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이제 퍼스폭이 작았을 경우와 큰 경우의 트레이스 형태. 일반적으로 OTDR 결과 화면인데요. 위쪽에는 각 지점 간의 거리 및 손실값을 각 포인트별로, 고정 지점별로 표시를 해주고요. 밑에는 이제 트레이스 웨이폼을 보이는 형태고요. 커서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두 커서 간의 로스값 및 델타 거리 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 형태로 지원되고요. 하단부에 우측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측정하고 있는 세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광선 및 케이블의 측정 기본 절차인데요. 이론에 의한 기초 손실값, 기준값을 산정할 수 있는데 케이블 로스, 보통 싱글모드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0.2dB 이하, 그리고 멀티모드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0.35dB. 각각 제조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그 선에서 선로 자체의 로스를 감안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융착 접속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점당 약 0.15dB 정도의 로스 값이 평균되게 이제 검출이 되고요. 커넥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손실점 같은 경우는 개소당 0.5dB의 손실값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광원 및 광파 메타 두 세트의 교정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선로 로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작업을 할 때 이제 기준값 산정에 있어 가지고 로스 값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전반적인 케이블 포타 측정에 의한 케이블 자체 로스값, 그리고 융착 접속 로스값, 그다음에
커넥션 로스 값을 이제 합치게 되면 전체적인 케이블의 로스 값이 확인이 되고요. 6차 접속 지점이라든지 접속 지점 로스 같은 경우에는 배소당 0.15dB, 약 0.5dB 정도로 이제 적용을 하셔가지고 선로 로스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도면 기록을 통해 가지고 광 케이블 섬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도면 기록을 통해 가지고 차후에 유지 보수를 하실 때 유지 보수 인원이 용이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통해서 이제 남겨야 될 거고요. 보시는 것 같이 도면 기록을 통해서 광 케이블의 실고일이라든지 광섬유의 여장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는 도면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시면 될 거고요. 양단의 커넥터 타입을 기록을 하고 접속점마다의 이제 재원을 선번장을 포함해 가지고 재원을 기록을 해서 남겨두시면은 향후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OTDR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요 및 측정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안리스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OTDR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요. 현재 저희 쪽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MT1000 모델이고요. 해당하는 OTDR 모듈을 탑재를 해서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파장별로 탑재를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젠다는 전반적인 마켓 트렌드, 커넥터의 종류, 리마인더 개념으로 해서 OTDR 기본적인 원리, 안리스 MT1000 OTDR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용도,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측정 모드 외에 컨스트럭션 모드라고 해서 제공하고 있는 컨스트럭션 모드에 대한 특징 설명. 일반적인 필드에서 FTTH 쪽에서 저희 OTDR을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OTDR 측정 외에 손실값을 측정할 수 있는 OLTS의 기능, 그리고 부가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DR은 유지보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안리스에서는 유지보수 장비로서 근거리, 모바일 프론트월저부터 유선 픽스드 억세스망, 그리고 크게 장거리 백홀망까지 저희 장비를 접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버 커넥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싱글 모드와 멀티 모드가 있는데 직경의 차이입니다. 코어 직경 자체가 8에서 9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싱글 모드, 장거리 전송에 이제 사용되는 케이블이고요. 멀티 모드 같은 경우는 코어 직경이 약 50 마이크로에서 62.5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있고 단거리에서 중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는 또 커넥터를 연동을 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넥터 쪽에서는 로스와 반사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플랫한 타입의 FC 타입이고요. 그리고 PC 타입이 있습니다. 폴리시드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PC 타입이 있고, 요 약간의 이제 인핸스가 된 건데요. 울트라 폴리시 PC, 기본적인 PC 타입보다 로스 값을 이제 개선한 형태의 커넥터 형태고요.
그리고 가장 반사 손실이 적은 8도 정도의 앵글을 갖고 있는 APC 타입이 있습니다. 커넥터 타입은요, 일반적으로 커넥터 로스는 계속당 약 크게는 이제 0.5dB까지 확인이 되는데요. 다양한 커넥터 타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FC, LC, FC 타입 다양한 표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커버 자체가 블루로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UPC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커넥터의 색깔이 그린 색깔인 것은 APC, 그만큼 리턴 로스에 보다 로스에 대한 내구성이 좋은 APC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TDR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기호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OTDR의 원리입니다. 광선로를 OTDR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송신부와 수신부를 처리할 수 있는 OTDR에서 리턴되는 펄스를 받아서 선로에서 도파된 신호에 대한 리턴 펄스를 받아서 계산을 통해서 고장 지점까지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 및 손실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게 OTDR의 기본 개념이고요. 리턴 로스에 대한 설명인데 일반적으로 리턴 로스는 작으면 작을수록 메인 시그널 자체가 이제 도통되기에 우수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각 케이블 커넥터, 케이블 타입에 따라서 리턴 로스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우수한 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APC 타입으로서 약 마이너스 65dB, 그만큼 앞으로 포워딩 되는 메인 시그널 자체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UPC 타입도 약 마이너스 55dB 정도의 리턴 로스 일반적인 값을 갖고 있습니다. OTDR 트레이스는 기본적인 선로 로스서부터 비반사 로스, 그리고 매질이 바뀌어지는 커넥터 로스, 파이버 중단, 이런 형태로 웨이폼 결과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OTDR MT1000의 특징은 다양한 OTDR 기능 외에 손실감 및 그리고 이종의 어플리케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한 바디에 이제 탑재를 하고 있고요. GUI가 상당히 사용자분들이 사용하기 용이하게끔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판넬 기본적으로 메인 스크린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배터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 포터블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제 밀접 레이어 쪽에 테스트를 유지보수 차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형도입니다. 메인 스크린이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해당하는 모듈을 선택적으로 탑재를 해가지고 선로의 특성에 맞게끔 접속을 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 모드, 그 다음에 싱글과 멀티 모드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RO 밴드라고 그러죠. 인서비스 상태에서 제공할 수 있는 1625 그리고 1650 나무 싱글 모드 OTDR 모듈을 탑재해서 선로 상태가 지금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인서비스 상태에서도 손쉽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 어퍼 판넬 쪽에 보시면은 지금 OTDR 각각
지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각 포트별, OTDR 포트가 각 포트별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파워메타 옵션으로 나눠지면 한쪽 포트는 OTDR 포트는 소스로 활용하고 이쪽 파워메타 옵션 포트는 수신불로 활용을 해가지고 선로 자체의 로스를 재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가시광선 때 비주얼 가시광선 때의 비주얼 라이트 소스를 써가지고 적색광을 통한 데드존에서 측정 못하는 구간이나 아니면은 코어 뭉치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명료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바디에 있는 다양한 USB 포트라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포트, 엑스터널 플락 포트라든지 그리고 GPS를 연동할 수 있는 포트, 오디오 포트 이런 식으로 메인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OTDR을 사용을 해가지고 물리적인 케이블 측정 외에 저희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트랜스포트 모듈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10G까지 측정 가능한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위에 100G 멀티레이트 모듈을 합작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파이 테스트 외에 물리적인 테스트 외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쪽의 테스트를 맥스 100G까지 사용할 수 있고 두 모듈을 혼재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OTDR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MT1000에서는 그 패스페일에 대한 검증 자체를 그래픽으로 지원하고 있는 5 비주얼라이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유저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일 펄스가 아닌 다중 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이벤트 디텍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짧은 펄스, 미들 펄스, 롱 펄스 이 세 가지 형태의 펄스 형태를 지원을 해가지고 단거리 케이블이든 장거리 케이블이든 보다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이 터치 판넬로 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웨이브폼에 대한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OTDR 측정 외에 패시브 스플리터가 망에 있는 폰, 일명 FTTH라 그러죠. 폰 매저먼트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OTDR 측정에 대한 솔루션을 고정밀의 측정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쉽게 유저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픽 모드의 5 비주얼라이즈 펑션인데요. 밑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각 이벤트별로 아이콘과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그래픽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반 트레이스 모드를 이제 변환하게 되면 일반적인 OTDR 웨이브폼에 대한 정보를 토글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의 장점으로는 어떤 초보자라도 쉽게 그림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상황 자체를 인지할 수 있어서 케이블의 상태에 대해서 보다 쉽게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펄스를 이용해 가지고 단일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고정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케이블의 길이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 형태의 짧은 펄스, 미들 펄스, 롱 펄스 측정을 세 개를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기존 단일 펄스에 의한 측정보다도 세밀하게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또한 갖고 있고요.
매뉴얼로 터치 판넬이 지원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커서 이동이라든지 각 이벤트별로 줌인을 해가지고 유연하게 결과치에 대한 분석 또한 가능합니다. 현재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뭐 2분기, 4분기, 8분기 FTTH망에서 그런 패시브 스플리터를 관통을 하고 5 종단까지 총괄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FTH 측정 기능 또한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고정밀 OTDR 측정 기능인데요. 이벤트 대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약 80cm 정도, 그리고 샘플링 포인트는 25만 개,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약 4cm 정도의 샘플링 포인트를 지원을 하고 디스플레이 자체를 세밀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서비스 상태에 측정하고 있는 케이블 상태를 OTDR 측정 전에 감지를 해가지고 테스트 유무를 신속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OTDR 저장되어 있는 OTDR 데이터 포맷을 외부 PC라든지 이쪽에 시어링을 해가지고 OTDR 직접 분석과 동일하게 외부 PC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는 OTDR 데이터 포맷 생성 및 재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밴드, 밴딩 상태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다파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장별 밴딩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파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크로 밴드에 대한 검출 기능이 OTDR에서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OTDR 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로스가 아닌 게이너가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양방향 측정을 통해 가지고 평균치로 로스 값을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양방향 측정 또한 가이드에 의해서 쉽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 웨이폼 측정과 오버랩되어 있는 멀티 웨이폼에 대한 디스플레이 기능 또한 OTD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모드라고 해서 기본 OTDR 측정 모드 외에 이거는 이제 일반 건설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OTDR, 그러니까 파이버 다발 형태로 지원되고 있을 때 일일이 하나씩 수동으로 측정하다 보면은 사용자가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컨스트럭션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일이 파이버를 하나 측정하고 나서 다음 파이버에 대한 측정 항목을 팝업된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일반된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레포트 파일에 대한 오류 자체를 기록하는 오류의 자체를 그냥 가이드되는 팝업 윈도우를 통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쉽게 정해진 템플릿에 의해서 쉽게 오류 없이 다중 파이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광솔로의 측정 외에 내부 스플리터가 있는, 일반적으로 파이버 종단에는 약 5dB 정도 이상급의 솔로 로스가 생길 수 있는데요. FTTA, FTTH라는 테스트 매저먼트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손실률이 많은 스플리터를 통과해서 파이버 종단까지 무난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부가적인 옵션인 옵티컬 파워메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OTDR 포트를 소스 파워메타 수심으로 둬가지고 DT인 선로 케이블에 대한 로스를 손쉽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OLTS 측정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밖의 기능으로는
광현민경입니다. VIP 기능이라 해서 최대 400배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5 도면 상태, 단면 상태라든지 클릭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척 상태를 손쉽게 연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패스페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PDF 레포트 기능이고요.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양식을 깔끔하게 다양한 결과물을 동봉해서 재생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포맷 자체는 PDF 포맷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옵티컬 파워메터와 VFL 가시광선대를 이용한 폴트 로케이터를 OTDR 측정과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OTDR 측정 외에 추가적으로 VFL 기능이라든지 파워메타 측정 기능을 동시에 동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OTDR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 PC에서 리모트 GUI를 통해서 OTDR 원격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리모트 오퍼레이션 기능 또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사이트 오브 리모트 액세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모바일폰에서 현장에서 찍고 있는 것을 서버에 사무실에 있는 특정 엑스포트 유저가 서버에 로그인 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로딩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원격 지원 또한 OTDR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리적 레이어인 이제 광케이블 측정 외에 트랜스포트 광 전송 장비 측정 어플리케이션인 모듈을 탑재를 해가지고 10G급, 100G급 OTDR 측정과 동반 수행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에디트 인바이러먼트 킷이라 그래가지고요, 일명 식이라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특정 프로그램 필요 없이 샘플 포맷을 이용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미리 디파인 되어 있는 테스트 프로시저를 적용을 해가지고 원 버튼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반 초보자가 현장에서 적용하기 힘들 때 미리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원 버튼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측정이 많은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 테스트 자체를 미리 등록을 해가지고 원 버튼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본적인 사양인데요.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임프레임 사양, 그리고 DDR 각 유닛, 그다음에 샘플링 포인트, 그리고 비로시 관련되어 있는 사양들입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품 소개 마치고요. 마지막 순서인 핸즈온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을 PC를 통해서 직접 장비와 DUT를 연동한 상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MT1000A OTDR을 전원을 켜서 운영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TDR에는 약 1.2km 정도 되는 광 케이블을 연결해 있는 상태고요. MT1000을
전원을 켜게 되면은 처음 초기 화면입니다. 보시는 같이 메뉴는 스탠다드 OTDR 측정, FTTA, FTTH 포함한 광 스플리터 포함한 FTTA 기능이 있고요. 또 파이버 뭉치라든지 가발 측정이 가능한 컨스트럭션 모드가 있고요. 순수 로스 값을 확인할 수 있는 OLTS 모드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OTDR 진입하게 되면은 세팅 로딩 값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OTDR 모듈은 싱글 모드하고 멀티 모드 두 가지 형태의 5 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포트에는 옵티컬 파워미터가 있어서 해당하는 OTDR 포트에서 광원 소스를 줘가지고 광 케이블 로스 상태를 파워미터 수신부에 연결을 해서 확인하시는 파워미터 수신 포트가 지원되고 있는 모듈입니다. 지금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케이블 모듈을 선택을 하고요. 준비된 케이블은 싱글 모드이기 때문에 싱글 모드를 선택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OTDR 측정 모드는 수동 모드하고 자동 모드 두 가지 형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수동 모드는 어느 정도 OTDR 측정 경험이 있으신 사용자분께서 적정 세팅 컨디션을 맞추셔가지고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권고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오토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숙달이 안 된 사용자라도 쉽게 servo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모드를 권장하고 있고요. 이 자동 모드를 선택할 시에는 OTDR에서 적정 거리라든지 퍼스폭을 아이디어 값에 맞게끔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측정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선택에는 OTDR 측정 전에 연계 상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케이블 자체가 인서비스 중인지 아닌지를 액티베이션하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로 죄송합니다. 리얼타임 에버리지 모드를 하이로 할 건지 로우로 할 건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 값은 디폴트 값으로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측정하고 나서 자동 저장 기능입니다. 특정 저장 파일 포맷인데요. 그 파일 명에 이제 파장명이라든지 남바링이 인크리먼트 되면서 자동으로 인터널 메모리 상에 이제 저장되는 베이스 파일 네임으로 지정돼서 이제 저장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매저먼트 항목에서 고도를 선택 후에 해당하는 파장, 현재 듀얼 파장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1300 내지 1550 원하는 파장을 선택 후에 하실 수가 있고요. 5를 선택하게 되면 1300 수행 후에 1500 순차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조건 세팅 후에 두 가지 스타트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측정 시작 모드가 있고요. 측정 시작 모드 외에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케이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리얼 스캔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케이블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시고요. 시간 모드 측정 후 지금 현재 케이블 상태를 확인하셨다면은 본격적인 일반 테스트 모드를 진행을 해서 지금 자동 세팅 모드이기 때문에 스타트와 동시에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아이콘화 되어 있는 그래픽 모드로 여기 이제 파이버 비주얼라이저인데요. 지금 평균화 시간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숫자 형태라든지 바그래프 형태로 지점을 마쳤습니다. 스타트 지점, 파이브 엔드 지점. 아이콘화 되어 있는 직관적인 테스트 결과와 함께 트레이스 모드가 이렇게 토플이 됩니다. 전체적인 화면을 보면은 이제 케이블에 대한 상태를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해당하는 파트를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입니다. 터치라든지 아니면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지점, 분석하고자 하는 지점을 이동시켜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마커입니다. 마커, A 마커, 해당하는 마커의 포지션이 나오고요. 마커에 대한 델타값, 그리고 AB 마커에 대한 현재 투포인트 로스. 로스 형태는 여기서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피라미드당 로스 내지 투포인트 로스. 선택이 되면은 바로 결과가 밑에 표시가 되고 숫자 형태로 이제 표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분석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분석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벤트 지점이 5 종단 하나에 대한 이벤트 지점이고요. 분석하는 방법은 현재 길이가 1.2km, 타입은 반사에 의한 이벤트고요. 보스 형태는 종단 지점입니다. 거기까지의 반사 손실, 이거는 이제 작은 값이면 작은 값일수록 우수한 파이버라고 간주가 되는데 약 마이너스 55dB, 마이너스 40dB 이하급이면은 성능이 우수한 파이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로메타다운 로스는 1.25, 죄송합니다. 이게 스팬 A 마크하고 지금 스팬은 이제 길이, 이 이벤트 간의 길이를 얘기하므로 시작점부터 5 종단까지의 원 스팬 길이가 1.25km. 처음 측정했던 거리의 값과 동일한 값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현재 시단부의 로스서부터 중단부의 로스까지 자체 선로 로스를 포함한 노정 로스 자체는 1.379dB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해당하는 파이브 대상물에 대해서 쉽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의 아이콘 말씀드리면 여기 레포트 생성할 수 있는 소개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DF 포맷으로 해서 진행하여 재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양식 재생 후에 지금 현재 트레이스 정보가 담겨 있는 결과물을 OTDR 포맷으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하단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오토 파일 포맷으로
지정되어 있는 템플릿이 나오고요. 이제 파장하고 지금 이제 순번 아니면은 수동으로 파일 자체는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 디폴트 값을 활용하게 되면은 계속 파일을 저장할 때 숫자는 계속 인크리먼트 되면서 저장이 가능하고요. 하시는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시고 세이브 셋업 해당하는 패스에 인터넷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한 후에 다시 로딩을 원하시면 저장되어 있는 파일, 지금 컨피그 파일을 하시게 되면 측정했던 화면을 재차 불러와서 측정을 재시작할 때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활용해서 세팅 컨디션 하에서 측정을 하고 그 결과물을 재차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고 결과물인 확장자가 SOR 파일은 OTDR 결과치를 동일한 형태의 구성 세팅 조건이 아닌 결과 형식을 재차 로딩을 해서 동일한 결과물을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요. SOR 파일로 저장한 후에 다시 한번 로딩을 해서 결과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으로 해서 저장을 했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바꾸고 되어 있는 파일을 로드 리절트 프라이머리로 갖고 오시게 되면은 그대로 이 파일 자체를 저장했던 파일 자체를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측정 후의 결과는 이런 레포트 형식 아니면은 SOR 파일 포맷으로 인터널 메모리 상에 보고서 재생과 함께 저장을 해서 손쉽게 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OTDR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본적인 OTDR 개요와 또 아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신 버전의 OTDR, MT1000 OTDR에 대한 소개 및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